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2020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의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긴장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지나갔고요.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결과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요. 이미 화살은 여러분들의 손을 떠났고요. 여러분들이 결과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2막이 이제 또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. 선생님도 대학을 가는 그 시점에 나의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. 근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시험 못 봤는데 그럼 나는 인생 망했다는 건가?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야 결과가 정확히 나오겠지만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내가 재수한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그럼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막 틀어지는 것처럼 느꼈겠죠. 그런데 선생님 주변에도 재수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 친구들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더 이제 단련이 되고 좀 더 내면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인생을 맞이할 때 조금 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응답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1년, 2년이 큰 거 아니에요. 길게 보세요, 인생을. 그래서 일단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텐데 아마 이 총평은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보다는 앞으로 시험 볼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예비 고3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죠?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마음을 가질 것인지는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요. 쉬웠습니다. 이렇게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지금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뭐 정영일 선생님도 만나고 박주원 선생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. 지구과학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요. 그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항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단원에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을 술술 흘려보내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6월, 9월 모의평가가 오히려 더 어려웠던 느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총평을 하는 이유는 6월, 9월에서 줬던 시그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얼마만큼 들어맞았는지 우리가 또 추후에 맞춰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.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던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랬을 때 오히려 1, 3단원에서 이걸 물어봤어? 그럼 수능에서도 나오려나? 했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. 그런 시그널들이 거의 별로 이제 소용이 없었고요. 대신에 6월,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유전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형이 유사하게 많이 나왔어서 2단원의 시그널은 많이 응답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단원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단원 세문항 역시 나왔는데요.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고 4번에서 요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형성층을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형성층이 분열 조직인지를 알고 있는가? 그거를 혹시 놓쳤다면 틀렸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1단원은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다라는 평이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뭐 다인자 유전이라든지 가계도 분석이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 좀 있잖아요. 그 친구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으나 굉장히 문제풀이를 많이 했던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쉽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이 왔을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3번에 세포 염색체 이렇게 세포 분석하는 문제 있었는데 세포도 3개밖에 안 나왔고 굉장히 답이 금방 떨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유형을 구모에서 이미 경험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어려웠고요. 그 다음에 5번의 체세포 분열 염색체 구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기본형의 문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7번에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표가 제시됐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포를 분석합니다. 핵상이 N인지 EN인지 이 개체의 유전자형이 무엇인지를 유출을 했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고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6모 8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는 또 16번에서 힌트를 좀 줬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분석했다면 충분히 풀어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12번은 3가지 형질이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 누구는 우열관계가 분명하고 누구는 불분명하되 6모 17번이랑 유형이 비슷했으나 이게 더 쉬웠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13번 복대립 유전 나왔는데 역시 6모 15번에서 복대립 유전 4개의 복대립이 나왔거든요. 근데 그 문제랑 다른 점은 대립 유전자 4개인 건 맞는데 여기서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게 하나 더 들어가서 표현력이 늘었다는 거 정도. 그래서 조금 요게 더 분석하기는 까다로웠습니다.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 문제는 우리 그 연계된 거 중에서 조금 이따 그림 보겠지만 연계된 거 중에서 이게 조금 더 체감 연계율이 높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따로 써놨고요. 이따 그림 볼게요. 그 다음에 19번의 다인자 유전과 비분리는 다인자 유전이면서 비분리되는 거. 그래서 이런 유형 우리 6모 10번에서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어는 혹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많이 길을 잃을까 봐 힌트를 아주 많이, 길잡이를 많이 제공해 줬던 그 단원이고요. 그다음에 요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이번 문제 17번인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구성원 1, 2, 6, 3, 4, 5의 DNA 상대량을 다 뚫어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풀어내는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구성원을 여기서 맞추도록 했었죠. 대신에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점은 둘 다 X염 색채 연관이라는 걸 미리 던져주고 나머지 표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연습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이 문항이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 다음에 3단원은 7문항이 나왔는데요. 전체적으로 별로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. 근데 여기서 시그널이 통하지 않았던 부분이 크게 두 군데 있었죠. 세 군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일단은 우리가 구모에서 갑자기 척수신경이 몇 쌍이냐를 물어보는 바람에 이걸 외워야 되나 싶었지만 우리 수능에선 출제되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6모, 9모에 모두 근수축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내심 근수축이 안 나오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떡하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버렸으면 조금 허를 찔렸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6모, 9모에서 모두 체온 조절을 물어봤어요. 근데 여기서는 항상성 파트에서 체온 조절이 빠졌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병원체 관련 문제인데 문항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그림이라든지 표,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나타냈던 것을 서술식으로 풀어내서 설명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시간이 한 10초라도, 5초라도 더 걸렸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 반사 관련된 문항에서 전근에서 나오냐 후근에서 나오냐 늘 물어보는 건데 조금 헷갈렸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도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요 거리를 1, 2, 3, 4에서 매치하는 문제를 많이 접했었는데 우리 구모에서 처음으로 시간을 매치하는 게 나왔었어요. 근데 수능에서 그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시간 매치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세 문항이 나왔는데 종 다양성에서 혹시 이거 틀렸으려나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. 개체군 밀도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요. 밀도의 그냥 기본적인 정의로 접근하면 맞췄을 문제를 혹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했다가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유사한 사례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수능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건 풀이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생산과 소비 늘 나오는 주제인데 이번에는 생물량이라는 추가 단서가 들어가면서 이게 뭐지? 나 이거 배웠나? 하는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.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문항인데 그런 의아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요소는 굉장히 쉽게 나왔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난도가 잘 분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을 풀면서 좀 상위권 친구들은 좀 어려워야 되는데 했을 것 같고 이제 중상위권에서 그 이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좀 자신감을 얻고 풀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채점은 아마 다들 했겠지만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그게 내 점수가 아닌 거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을 실컷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. 내가 만약에 시험을 잘 봤으면 그 기쁨을 누려도 돼요. 물론 성적표는 안 나왔지만 거기서 크게 뭐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지 최대. 그래서 우리 6모, 9모 때는 잘 봐도 내가 자만하면 혹시 나중에 이 대가를 치를까 봐 막 크게 기뻐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시험을 못 본 친구들도 지금은 좀 슬퍼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. 물론 이제 그게 좋은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6모, 9모에서는 우리 너무 힘들고 막 성적 안 나와서 힘든데도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남은 긴 시간 동안에 마음 잘 추스리시고 책도 좀 읽고 그동안 못 읽었던 TV도 좀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음료수 같은 것도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조금 그 과정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. 선생님은 이어지는 이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